처음입니다. 리 총리는 첫 공식 일정으로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갖고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정세 등을 놓고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박 대통령과 리 거창 총리의 면담은 지난 9월 전승절 행사를 포함해 이번이 5번째입니다. 청와대는 양국 관계 발전 방안과 한반도를 포함한 국제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중 양국은 리 총리의 방안을 계기로 경제, 무역과 환경, 과학기술 등 주요 분야에서 협정과 계약도 체결할 예정입니다. 리 거창 총리의 방한 기간 중 가장 중요한 행사는 내일 열릴 예정인 한일중 3국 정상회의입니다. 박 대통령과 리 총리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함께 동북아 평화 안정 방안과 경제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리 거창 총리는 한일중 정상회의에 이어 정의와 국회의장, 황교안 총리와의 면담, 경제단체 환영 리셉션 등에도 참석할 계획입니다. 청와대는 리 거창 총리의 방안으로 한중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에게 위안부 고통 외면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꼬리표가 달렸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위안부 문제 해결에 대한 일본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장에서 펼쳐진 퍼포먼스입니다. 아베는 공식적인 사죄하고 법적인 배상해라. 그걸 안 하려면 오지마. 못하러 와. 이들은 회견 후 요구서를 직접 일본 대사관에 전달했습니다.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는 자위대 재출병을 추진하는 아베 총리와의 회담을 반대하기 위해 시민단체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우리 헌법상 북한도 대한민국 영토에 속합니다. 한국의 동의 없이 북한에 출병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와 시민단체들은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집회를 열고 이번 아베 총리의 방안과 한일 정상회담을 놓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사이버 외교사절단 당크도 위안부의 실상을 담은 동영상을 만들어 외국에 알리겠다고 나섰고 소녀상 앞에 모인 또 다른 시민단체는 아베 총리에게 현상금까지 내걸었습니다. 아베 총리를 체포하는데 앞장서서 현상금 1억 원을 부질 것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시민단체들은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는 다음 달 2일에 다시 한번 집회를 열어 자신들의 뜻을 전할 예정입니다. 분단 맞춰서 대한민국을 폄하하고 혼란에 빠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우리 사회에 있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과서 전국에 북한 변수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역사교육 정상화에 반대하는 세력이 북한과 연계돼 있을지 모른다는 여권의 의혹 제기가 발단. 새정치민주연합은 여권의 주장을 색깔론으로 규정하면서 서둘러 선긋기에 나섰습니다. 오히려 북한 때리기를 통해 역공을 시도한 겁니다. 북한이 우리의 교과서 문제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경고합니다. 새누리당은 북한이 하고 있는 국정화를 따라하려는 스스로의 부끄러운 모습을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새누리당에선 친박계가 총대를 맨 모습입니다. 친박 좌장인 서청원 최고위원은 국정화 반대에 북한의 지령 여부를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이정현 의원은 현행 교과서에 적화통일 교육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정화 확정 고시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북한 변수가 교과서 전국 흐름에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열립니다. 북핵 등 한반도 정세 외에도 과거사와 남중국해 문제 등 휘발성 높은 외교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때문에 정상들이 공동선언문을 통해 3국의 협력 의지를 어느 정도 수위로 담아낼지가 관심입니다.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삼국 협력이 정상적으로 보완되고 이에 따라 삼국 간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사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모레는 양국의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한일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등 민감한 현안들이 질비합니다. 특히 정상회담 전부터 회담 시간과 의제, 의전 문제 등을 놓고
양국 간 첨예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어 회담 결과에 관심이 높습니다. 지난 9월 이후 한중과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마지막 퍼즐이었던 한일 정상회담까지 열리면서 이번 주말과 다음 주 초가 동북아 외교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 차량의 움직임이 활발하다며 새로운 터파기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06년에는 풍계리 동쪽 갱도에서 2009년과 2013년엔 서쪽 갱도에서 각각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이번에 공사를 하는 곳은 기존 동쪽과 서쪽 갱도가 아닌 새로운 지점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회를 개최합니다. 김정은 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을 알리는 무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김정은 제1위원장이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북한이 지난 1980년 10월 6차 노동당 대회 이후 36년 만에 내년 5월 초 7차 당 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당 대회는 김정은 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을 대내외에 알리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년 집권 5년차를 맞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북한 최고 지도자로서의 확고한 위상과 체제의 안정성을 과시하기 위한 의미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아마도 북한의 그 내부 사정과 대외 관계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서 결정된 사항으로 판단을 합니다. 북한은 과거 6차례 당 대회 때마다 신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인민경제발전 7개년 계획 등 굵직한 국정 운영의 방향을 제시해왔습니다. 이번 7차 당 대회를 계기로 김정은 제1위원장이 김일성, 김정일 유훈 통치를 뛰어넘어 자신만의 새로운 발전 전략과 비전을 제시할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